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평생 동안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바로 우리들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그런 흔드는 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과연 나는 예외일 수 있을까? 저는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자,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죠. 평생 진행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다만 조기 발견만이 우리는 치매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관심. 아빠가 요즘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엄마가 왜 자꾸 물건을 못 찾지? 조금만 관심을 보여서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부모님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는 우리가 치매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아유, 내가 치매가 걸리면 뭘 알아?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짐이 될까봐,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미리 드러나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 덜어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입하시는 분이 열이면 10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바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 치매 환자 수가 약 72만 명이에요. 72만 명. 72만 명인데 이렇게 3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4배 이상 가까이 굉장히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치매는 이미 예고돼 있다. 긴 의료기술의 발달과 어느 개선된 식생활이나 모든 문화적인 걸로 봐서 치매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예고된 재앙, 예고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매는 보통 우리나라 모 방송에서 제가 얼핏 봤는데 치매에 발병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국인이냐? 두 번째는 내가 60이 넘었느냐, 60세 이상이냐. 이 위험 요인 4가지 중에 60세 이상, 그리고 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독신이냐. 이 4가지가 어느 연구 발표에서 이 4가지가 치매에 발병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 4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치매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은 출산의 어떤 경험도 있고 또 폐경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도 있고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거에 많이 짓눌려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치매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 뭐다? 치매다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10명 중에 2명은 뭐다? 경도인지 장애다. 경도인지 장애는 뭐예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데 약간의 불편하다, 장애를 갖고 있다. 자,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보다 조금 심한 단계가 바로 경도인지 장애인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홀로 계시거나 이렇게 2분만 계시는 경우에는 이 경도인지 장애 정도 가졌을 때 이미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드시게 되면 이 치매의 정도를 계속 늦춰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굉장히 많이 놓치십니다. 왜? 내 부모님한테는 아닐 거야.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많이 놓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조금 깜빡깜빡 하시나 보지. 이 정도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 정도에서 조기에 발견만 돼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2015년도 바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통계를 봐도 이 치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 후에는 지금의 치매 환자보다 4배 이상이 굉장히 급증할 거다.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 연령별 점유율을 봐도요. 보통 60세에서
80대까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100%로 봤을 때 90% 이상이 60에서 90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되는 질환이다.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라는 통계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아유, 내가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그 나이까지 내가 살아서 뭐 해? 이런 말도 엄청들 많이 하시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에 걸리시면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 다 어린아이가 되고 잊어버리는 기억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기대 수명을 한번 보면요, 대부분 50세, 60세, 70세 봐도 내가 만약에 지금 60세다. 그러면 앞으로 남성분은 22년, 여성분은 27년. 70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남성분 15년, 여성분 18년 이상. 그러면 보통 나이가 보통 80대 중반 전후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평균 수명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다만 평균 수명이어서 내가 진짜 100세까지도 살 수 있고 95세 이상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우리가 치매하면 뭐냐면 가장 많은 게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치매다? 노인성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노인성 치매인데 치매가 왜 발병되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이 치매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과 치매 걸린 사람의 뇌의 이 구조를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뇌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성 치매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데 보통 이 치매는 단기 기억을 잊어버려요. 방금 전, 1분 전, 2분 전, 뭐 5분 전 이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세월의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진단받으면 아주 중증이 아닌 이상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남편 알아보고 자식 알아보고 다 대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형 치매이기 때문에 가족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행 단계가 그닥 그렇게 중증까지 가지 않으면 굉장히 흔한 치매 중에 하나지만 일상생활도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죠.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도 대부분 되게 많이 발병이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의 어떤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가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뇌 쪽 질환 앓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환청이라든가 선망, 뭐 환각 이런 거 보이는 루이체 치매도 있고 또 파킨슨병 치매도 있습니다. 파킨슨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기존하고 틀리게 파킨슨병도 진단을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치매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빠르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되면 뭐 떨림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계추가 정상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어떤 관절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손이 떨리고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데 뭐 보폭이 느려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이런 게 이제 보통 파킨슨 진단 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파킨슨이나 이제 치매나 이게 다 뇌 쪽 신경 관련이기 때문에 많이들 조심하시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제 치매 걸리면 어떤 게 가장 문제냐면 간병이 문제예요. 간병. 보호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보호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거, 경제적인 게 이게 굉장히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병 문제가 대부분 배우자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배우자분은 대부분 케어해 줄 수 있는 다른 분이 없으면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가족이 같이 케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간병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 때는 치매 보험만큼은 필수로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경도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요 1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단계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 중에 40%가 넘어요.
뭐 이제 치매는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이 단계가 굉장히 늦춰집니다. 늦춰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무조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험사가 얘기하는 기준인 CDR 척도가 뭐냐 대체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면 자 CDR 척도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건망증, 우리가 건망증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어디다 물건을 놨는데, 전자레인지에다 내가 음식을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자레인지를 딱 열었을 때, 음식이 거기 들어있는 걸 기억을 하면, 내가 이걸 넣어놓고 깜빡했네, 라고 하면 이게 건망증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는 거조차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넘어선 치매에 들어가겠죠. 기억 자체를 못하는 거. 자,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다. 이게 CDR 척도 0점,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CDR 척도 0.5점. 자, 이거는 지속적인 건망증을 얘기하죠. 그리고 집안이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약간 장애가 의심되지만 별 이상은 없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치매 환자 중에 40%가 넘는 경도, CDR 척도 1점, 경도 진단은 어떻게 나오냐?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 자, 집안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는 있으나 정상생활을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요거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 게 바로 중등도, CDR 척도 2점이죠.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도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이런 거 잊어버립니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이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옆에서 곁들여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가족과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운동도 다닐 수 있고 하는 정도가 중등도 정도에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굳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가셔도 집안에서 약간의 같이 있었을 케어해 줄 사람, 교대로 케어해 줄 사람만 있다면 중등도 치매까지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중증, 치매 중증, CDR 척도 3점. 여기가 바로 이제 인지 능력만 유지해요. 이제 대소변도 살짝 실수도 좀 하시고 이제 외견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분 치매 있으신가 보다라고 외견상에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치매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금을 줄 때는 이렇게 CDR 척도 1점이다,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자,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면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다, 어떤 선망이다, 아니면 어떤 질환에서 나오는 치매다,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해가지고 이 치매 진단의 이 코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매보험은 코드를 받으셔서 이게 어떻게 해요? 진단받고 어떻게 90일 이상 계속 호전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치매 진단비가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척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CDR 척도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한다. 요거에 기준을 해서 보험사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는 솔직히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주고 싶은 게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보험은 내가 나이가 50이 됐든 40이 됐든 나의 먼 훗날을 위해서 미리 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40대 계신 분들, 50대 계신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보험료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은 제가 50세로 받습니다. 50세로 받고 납입은 그냥 20년 납하고 90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지는 20년 납 안에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무해지로 했고요. 만약에 무해지 납입하고 이후에는 환급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는 간병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증 치매 받았을 때 내 가족의 짐, 경제적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간병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간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경도 치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DR 척도 1점을 얘기합니다. 1점.
1점 진단받게 되면 그냥 200만 원 간단하게 드리는 거고 저는 아까 중등도까지 다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자, 중등도 치매 받으면 200만 원 받아서 800만 원 더 추가해서 중등도 치매는 총 10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중증 치매 받게 되면 앞에서 1000만 원 받은 거 빼고 1000만 원 더해서 총 20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CDR 척도 3점인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매달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간병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50세 남성분이 20년 납에서 90세까지 했을 때 한 달 보험료가 6만 원이 좀 안 됩니다. 59,400원. 그러면 이거를 20년 동안 총 납입을 했다 그러면 얼마인가? 원금이 1,425만 6천 원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낸 돈이 1,425만 6천 원이지만 내가 20년 납입하고 나서 내가 뭐 80이나 85세 됐을 때 내가 굉장히 건강해, 치매 걸릴 것 같지는 않아 하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면 그때 뭐 이걸 해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지하게 되면